뭘 했다 하면 다 욕하고 집에 가라고 하고 아니면 휴직 처리, 감봉 처리. 뛰어넘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정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뜬 한 간호사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는데요.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직장 갑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을 10미니츠 리포트에서 고발합니다.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제작한 홍보 전단지. 식료품 사진 대신 직원들의 얼굴이 실려 있습니다. 마트 벽면을 채운 안내문.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실수와 험담이 어지럽게 적혀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마트.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해당 마트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만난 제작진. 진성 씨는 본인 동의도 없이 전단지에 사진이 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이거 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가요, 웃으면서. 정해진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성 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전단지에 넣어 고객들에게 배포했던 겁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가시는 손님들한테는 다 줘야 되고요. 아파트나 상가들 그런 데 다 뿌려요. 저는 12월 달이고 1월 달까지 하면 4명 올라가요. 진성 씨를 포함 총 4명의 직원들의 얼굴이 마트 홍보 전단지에 실린 채 도내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대표의 만행은 회식 자리에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회식 때 되면은 그때 앞으로 이름을 호명해서 불러요. 저랑 제 친구를 이렇게 갑자기 이유가 없이 그냥 욕을 하면서 옷을 벗어라. 상무님을 쳐다보고 하니까 벗으라고, 빨리 벗으라고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춤까지 추게 했다는 겁니다. 노래 부를 때 저를 이렇게 세우더만 갑자기 춤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흔들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진성 씨. 친구 기일이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거든요. 식당으로 와봐라. 상무님께서 이러더만 휴직서 쓰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무려 15일 휴직을 강요받았다는 진성 씨. 반성하는 모습을 대표에게 보이면 징계를 감경해 줄 것이라는 간부의 조언에 진성 씨는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는 굴욕적인 사진을 대표에게 전송했고 실제로 징계는 휴직 3일로 감경됐습니다. 뭘 했다 하면 다 욕하고 집에 가라고 하고 아니면 휴직 처리, 감봉 처리, 뭐 심할서 써오라는 등 사유서 써오라고 하고. 실제 마트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대표와 간부들의 욕설과 징계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참다 못한 진성 씨는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며칠 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회유를 해온 마트 대표. 내가 이거 모대 천하가 서는 것이 아니라 검사 판사 어린 여자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야겠냐? 근데 이번에 형이 한번 부탁할게. 고소를 취하해준 대가로 복직을 한 진성 씨. 하지만 사흘 뒤 대표는 진성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고 결국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진성 씨를 퇴사시켰습니다. 마트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을 만난 제작진. 수연 씨는 마트 내 간부들의 횡포는 일상 다반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뭐 쓰레기였나? 그거를 안 치웠다고? 너는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낸 적도 있고 카운터로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치마를 입고 왔다고 너는 일할 마음이 없는 거다.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보냈거든요. 눈밖에 난 직원들에게는 휴직과 퇴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대표. 문제의 마트를 찾아간 제작진. 피해자들의 말은 모두 사실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주행 비스야. 대표님 좀 만나뵐려. 대표님은 들어왔다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갔어요. 언론에 마트 내 갑질이 알려지고 나서 얼굴을 감춘 대표.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막 욕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카톡 내용으로 뭐 강제 휴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감봉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말은 사장님이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뭐 감봉을 하거나 징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또 다른 간부 역시 마트 내 횡포는 없었다고 일축합니다. 카톡은 심하게 했는데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 징계하거나 뭐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얼굴이 실린 전단지는 어떻게 된 일일까? 걔가 나한테 찍자고 해서 같이 가가지고 다 내용 알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찍은 거라서. 직원들과 합의 후 배포했다는 전단지. 어떤 한 직원분이 기사님이 이모티콘을 잘못 올렸어요. 너네 뭐 작두에 뭐 손모가지를 넣고 썰어버린다고 이런 식이나.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대표의 폭언이 쏟아졌다는 단체 대화방. 대표의 폭언과 막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마트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과장되게 이렇게 상대방 측에서 나온 부분이라 그 부분은 경찰에다 다 말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그럼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진 않았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그럼 부당하게 징계를 하신 적도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없어요. 네. 전혀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폭언과 막말이 일상이었다는 전 직원들. 카톡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딱 올라와가지고 뭐 이런 개호로 새끼들? 그래서 야이 몇 년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현재 마트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입장은 어떨까? 혹시 뭐 가혹행위나 폭언 이런 것들 없어요? 오늘도 조식사제 마트에서 그런 거 없어요? 즐거운 아니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지? 몰라요. 마치 누군가 지시를 한 것처럼 제작진과의 접촉을 꺼리는 마트 내 직원들. 제작진은 어렵게 수소문해서 최근까지 일했던 마트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하면 네. 우리 사장님 좋은 분이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해주라고 그렇게 해주라고. 기사 나간 뒤에 카톡방을 다 나가라는 지시가 들어와서 그냥 욕설 같은 걸 지금 다 안 해요. 아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마트 실체가 보도된 뒤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 직원들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장 그 고용자로부터 그 사업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당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고. 대표와 간부의 지시사항에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 봐 어느 직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마트의 현실. 다른 마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직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트 내 간부들의 횡포는 폭언과 부당한 징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이 한번 뒤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쳐서 이제 지혈을 하고 있는데 네. 저울 위에 올려놨다고 그걸 이제 카톡방에 올려서 본보기로 이제 당한 적이 있었죠. 10반을 넘게 꿰맬 정도로 큰 상처였지만 마트에서 산재 처리도 받지 못했다는 직원.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어떤 직원이 그걸 냈었는데 네. 그걸 막 따지고 드니까 그렇게 해서 못 받는 직원들을 제가 봐가지고 그냥 저는 제출을 안 했었죠.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마트. 식사 시간에 회사에서 이제 12분을 주거든요. 1, 2분 안에 먹는 직원도 있고 7, 8분 막 이렇게 다 먹고 나가버려요.
그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밥을 언제까지 처먹냐고 엄청나게 소리 질러요. 뿐만 아니라 마트 내 CCTV를 통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마트 대표. 카운터에서 뭐 틀리는 거나 아니면 진열할 때 뭐 얘가 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해서 CCTV 알바도 있어요. CCTV 관찰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은 직원들의 실수를 잡아내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CCTV로 직원들을 구분하기 위해 직원들은 명찰을 상의 앞뒤 두 군데에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대표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마트 내 갑질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이와 같은 예를 갑질 문제의 사업장에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들이 복합적이고 중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21세기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마트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된 상황.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진 나온 그 부분이 과연 폭행기가 됐는지 그분을 조사를 해봐야 뭐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뿌리내렸던 직장 내 갑질.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입을 모았습니다. 최소한 사업주의 그런 부당한 행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 근로감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없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징계와 폭언을 일삼아온 마트. 진성 씨가 이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거기는 제 친구도 있고 아직도 있고 저 같은 대우 안 받으려면은 사장이 이렇게 벌을 받고 그나마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돈으로 다 해결을 했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들고 싶어서. 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다들 좀 충격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이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이게 우리 고장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제 의견은 아니고요. 네. 제 의견은 아니고요. 네. 주변에서는 정신적으로 매우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지금 물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갑질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영상에 나온 것만 해도 뭐 직원의 신상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해서 망신을 준다든지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는다든지 또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점심시간도 12분밖에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활동가님은 그중에 가장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보셨어요?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서 그리고 더구나 개인 신상을 담아가지고 무작위로 배포했다라는 거. 애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노동감시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국에서 이 직장 내 그런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진 이제 심리학자분이 쓰신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말은 손을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모욕을 주는 것이다. 그만큼 모욕이라고 하는 거, 폭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폭행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폭행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나오는 저 사장님이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 생각에는.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 32조 3항에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거기 32조 3항에 따라 만들어진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그 아까 원산폭경하는 저런 모습이나 어떤 그런 카톡에 나와 있는 욕설을 일하시는 근로자분의 부모님이 보셨더라면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예. 직장 갑질의 문제가 인권과 바로 연결돼 있는 문제 같은데요. 사실 심할서라는 거는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적어내라는 거지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을 잘못했다라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수들이 신고가 됐고 또 어떤 갑질 유형들이 폭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았던 거는 최저임금 위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런 좀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질의 혹은 고민 상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술자리에서 사장의 술시중을 강요로 받는다든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담배 심부름을 일상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고충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실적을 근거로 해서 퇴사에 대한 압박 혹은 따돌림 등이 있다는 그런 유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좀 교묘한 갑질이나 괴롭힘은 사실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옛날에는 부당해고가 형사처벌이 가능했죠. 그런데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부당해고의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피해를 받은 게 있다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다른 사원들이 듣는 곳에서 혹은 뭐 단체 카톡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너가 능력이 제일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든가 어떤 피해 당사자인데 재직 중인 사용자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남이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야. 안 입고 오면 성공하지 그랬어.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통념이 이런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한 이런 직장 갑질, 폭력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희석화시킨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통념의 문제가 있고 사실 고충을 많이 호소는 하시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건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 문제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 주셔야 하는데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에서의 고용관계 이런 것들이 언제든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사회에 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뭔가 말하는 것조차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저희 활동하면서 좀 만났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임금을 못 받았다 아니면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노동부를 찾아가면 일단 근로감독관들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분들이 과연 근로감독관만큼 근로자 입장에서 서 있느냐는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분 자살한 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유족분들이 경찰에 동시에 그 동료 간호사들을 고발을 했죠. 괴롭혔다. 근데 결국 그건 무혐의 났거든요.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꼭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안이 들어오면 약간 근로자 편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두 가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두 가지가 개정이 된 건데요. 이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다는 점. 그다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세 번째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이 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계시고 밑에 내 상사가 있고 내가 있으면 상사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조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장님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 근로자를 피해자를 구제를 해주거나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괴롭힌 이 근로자를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안 취했을 때 그 사용자를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VCR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괴롭혀버리니까 이 법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신고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신고해서 구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회사 사장님한테 일러라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 법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은 최소한
그 상사와 직원 관계에서 그러니까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사업주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된 점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딘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명시돼서 문구가 기재됐다는데 또 나름대로 진보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앞으로 뭐 노무사님도 그렇고 활동가님도 그렇고 활발하게 활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